HP가 글로벌 본사를 올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정말 상징적인 기업이 떠나가는 거죠. 거의 100년 만에. 그리고 오라클도 레드우드 시티의 그 본사를 떠나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기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본사를 옮기고 본인도 이제 텍사스로 거처를 옮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를 떠나간 기업만 18,000여 곳에 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제가 처음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Welcome to the Bay Area.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환대를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들어볼수록 맥락이 있는 거예요. 뭐 렌트 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얘기를 들을 때나 기름 넣으러 갔더니 갤런당 $5가 넘고 중고차 사러 갔는데 비싸다 이런 악명 높은 실리콘밸리 물가를 체감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동질감 어린 눈빛으로 이게 여기에 사는 비용이야, 신고식이야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베이에어리아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만을 중심으로 U자형의 어떤 지형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밑에 오라클이 있었던 레드우드 시티 그리고 그 밑에는 스탠퍼드가 있고 HP와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팔로알토 그 옆에 이제 사우스베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는 메타가 있는 멀로파크, 구글이 있는 마운틴뷰,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 또 엔비디아가 있는 산타클라라, 시스코가 있는 산호세, 또 위에는 이스트베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의 공장이 있는 프리몬트와 버클리, 오클랜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상적으로 베이 에어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실리콘밸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도시의 생명은 흔히 역동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유입이 되고 여기에 또 기업들이 생기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다양해져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다양성이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이걸 몸소 보여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1848년에 골드러시를 통해서 빈 땅에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이제 웰스파고 같은 금융기관이나 리바이스 같은 소매기업이 생겼고 이제 1850년에 주로 승격이 되면서 초창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신과 항공의 허브가 돼요. 또 1885년에 문을 연 스탠퍼드는 기업과 대학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창업 생태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그 50년 뒤에 처음 그 결과물로 나온 기업이 1939년에 창업한 휴렛패커드 HP였습니다. 그래서 HP를 시작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아이폰 같은 모바일 기기, 또 지금 웹3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혁신과 성장과 추격을 반복하면서 2017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총생산 GDP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거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해요. 그럴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는 게 주제인데요. 아까 실리콘밸리 생태계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HP를 언급했는데 HP가 글로벌 본사를 올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정말 상징적인 기업이 떠나가는 거죠. 거의 100년 만에. 그리고 오라클도 레드우드 시티의 그 본사를 떠나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기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본사를 옮기고 본인도 이제 텍사스로 거처를 옮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정말 대규모 캠퍼스를 텍사스 오스틴에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애플도 이미 대규모 캠퍼스를 조성을 했고요. 구글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인구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2년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6만 명이 순 감소하면서 뉴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주가 됐어요.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신호는 있었어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를 떠나간 기업만 18,000여 곳에 달해요. 블라인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사는 지역 옮길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3명 중에 2명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팬데믹이 2020년에 시작됐고 실제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실제로 이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요.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그럼 본사 옮겨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썰물처럼 빠르게 엑소더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본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인구가 38% 감소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들은 12%나 늘어난 거예요. 기존 인구들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 오지 않는 이런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까 여러 번 언급됐던 곳이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인데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귀여운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실리콘 힐즈. 텍사스 오스틴의 서쪽 부분에 언덕 지형이 있는데 이제 이걸 따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지난 10년간을 보면 미 전역 인구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33%가 증가를 합니다. 오스틴에서. 근데 이게 텍사스주 전체의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봐도 2배에 달해요. 그리고 2000년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 124만에서 229만으로 100만 명이 늘어요. 미국은 굉장히 인구 분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100만 명이 는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리콘밸리 말고 실리콘 힐즈로 가자. 이런 흐름이 왜 나왔을까? 일단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악명 높은 물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코스트 오브 리빙 인덱스가 있어요. 렌트비를 포함한 생활 물가를 봤을 때 맨해튼을 포함한 뉴욕이 100이라고 쳤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104에 달해요. 가장 비싼 도시인 거죠. 삶을 유지하기가. 여기에 그런데 상위 10위권 내에 캘리포니아 도시가 7곳이나 포진돼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은 요 밑에 21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5.94. 샌프란시스코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생활비만큼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 세금이죠.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만 13.3%에 달하는데 텍사스의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0%. 법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텍사스는 법인세가 0%인데 캘리포니아는 8%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세일즈 텍스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버는 돈 비슷하거나 작아도 심지어 이미 물가가 저렴하고 여기에 지금 내 거를 애초에 떼가는 돈이 덜하니까 내 실제 소득은 훨씬 거의 100% 올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텍사스에서 더 높은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재산세인데 캘리포니아의 2배에 달한대요. 생활비로 인해 이주를 고려한다. 이런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제 53%로 나왔는데 이 비중보다 밀레니얼 사이에서 이주를 고려하겠다는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더라고요. 63%. 왜냐면 이들 대부분이 렌트 생활자다 보니까 재산세 아직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물가 저렴하고 덜 걷어간다는데 천국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주가 빨라집니다. 근데 법인세 0% 이곳만 있겠어요? 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워낙 자유와 다양성 중시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베이에어리아는 이제 좀 무거워졌다. 그리고 좀 경직됐다. 테크 기업들도 너무 커졌다. 이런 느낌이 있는 차에 여기는 좀 인구가 영하고 좀 힙스터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스틴의 슬로건이 Keep Austin Weird예요. 그러니까 오스틴을 계속 별나게 유지하자. 이런 게 모토다 보니까 잘 놀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 삶 즐기고 이러는 게 도시에 이렇게 활력을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미 많은 이들이 건너갔다 보니까 이 실리콘 힐즈에도 이미 집값 상승은 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고액 연봉을 받는 테크 근로자가 오면서 기존 인구가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이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때처럼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두가 다 모이고 이런 거는 좀 모양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리콘 힐즈 외에도 콜로라도의 볼더,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신흥 테크 성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볼더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인당 스타트업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밸리가 이대로 저물지 아니면 다시 어떤 반등의 계기를 모색할지 또 실리콘힐즈와 다른 테크 성지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대열을 갖춰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